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전치사가 어떤 것이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치사에는 이제 특징을 보면 뒤에 오는 명사와 함께 의미의 관계 또는 보충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뒤에 명사가 온다는 것이 첫 번째 전치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뒤에 오는 명사랑 같이 합쳐서 앞에 있는 다른 명사나 동사나 다른 문장의 내용들을 의미나 또는 관계를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전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딱딱한 설명이었고, 밑에 이제 그럼 실제 예를 한번 살펴보면서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위치를 표현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장소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미인데 어떤 누구의 아니면 어디에 관해서 등등등 의미를 보충하는 전치사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시간을 나타낼 때 시간의 앞뒤 관계나 또는 어디 사이에나 이런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위치 표현하는 전치사 세 가지를 좀 볼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위치 표현하는 전치사의 첫 번째가 in, into가 나와 있는데 요 둘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수능 영어 수준에서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뜻을 살펴보면 어디 안에 또는 어디에서 또는 어디에 라고 되어 있는데 예문 보겠습니다. 예문 보면 자, 이런 어디 안에에서는 물리적인 공간을 나타내요. 자, 물리적인 공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면 two students에서 두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의 영어 수업 안에 이렇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있고 라는 얘기를 할 때 in 또는 into를 쓰고, 그 다음에 더 밑에 문장 보시면 그녀는 관심이 있다 잃는 것에 라고 해서, 자, 여기서 에는 그냥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죠. 잃는 것은 그게 아니라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상태의 그 안에 또는 그 행동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의미를 또는 위치를 나타낼 때 쓰이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전치사 넘어갈게요. 다음 전치사 at 보시면 at은 앞에 in이랑 into랑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at은 조금 더 디테일한 장소나 디테일한 상황 행동을 나타낼 때 좀 쓰여요. 그래서 규모가 좀 큰 건 in, into, 규모가 좀 작은 것은 at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 어디로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뜻입니다. 차이 없고. 근데 에서라고 해서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예문 한번 보면서 조금 다른 뉘앙스의 차이를 볼게요. They were at the party에서 여기 나왔죠? 자, 그들은 있었다 그 파티에 라고 해서, 자, 파티라고 하는 것이 좀 조그만하고 파티 말고 페스티벌 정도 축제 이런 게 됐으면 좀 달랐겠죠. 근데 규모가 좀 상대적으로 작은 파티다 보니까 at을 썼고, 당연히 물리적인 공간이니까 어디에. 그 다음 보면 I work at a high school에서 나는 일한다 한 고등학교에서 해서 똑같이 물리적인 공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마지막 he played the piano에서 그는 연주했다 피아노를 at an early age에서 어린 나이에 해서, 자, 둘은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반면에 마지막에 at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쓰인다는 거 보이죠? 맞죠? 어쨌든 간에 그 장소든 그 상태든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전치사 on 또는 upon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아까 in, into 현대 영어에서 큰 차이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on, upon도 현대 영어에서 큰 차이 없어요. 똑같은 뜻이고 똑같이 쓰이고 별 차이 없는데 의미적으로 조금 독특한 게 있어요. 얘는 어디 위에, 당연합니다. 어떤 물리적으로 위에 있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어디에서 아까 in, into 또는 at 똑같죠, 맞죠? 근데 좀 더 차별화되는 건 어디에 관하여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문 보면서 살펴볼게요. Put it down on the table에서 내려놔라 어디에다가? 테이블 위에다가.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탄다 on roadway. roadway는 도로를 말해요. 도로 위에서 타고 있죠, 맞죠? 또는 도로에서도 문제없죠, 맞죠? 그 말이고. 마지막 on South Africa 보면 나는 읽었다 책을 South Africa 위에서가 아니라 South Africa에 관하여, 즉 about이랑 비슷한 뜻을 가진 형태로 쓰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디 위에 또는 어디에서란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 어디에 관하여 어디에 대해서란 뜻도 추가적으로 갖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under 해서 네 번째 종류를 볼게요.
under라고 생각하면 우리 보통 알고 있는 뜻은 어디 아래 또는 어디 밑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맞죠? 근데 많이 쓰이는 뜻인데 생각보다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많이 알고 있는 아래라는 뜻이죠. 예문 보면 첫 번째 I cannot rest, 나는 쉴 수가 없다. Under this situation, 이러한 상황 아래서 라고 해서, 자, 물론 물리적인 공간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이든 추상적이든 어떤 그 상황 아래 또는 그 밑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뜻과 세 번째 뜻이 문제인데, 어디에 따라 또는 어디 뭐뭐 중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under이라고 하는 건 뭔가 사물이 또는 어떤 상황의 밑에 있다라는 건데, 밑에 있다라는 것은 깔려 있다는 것이고, 깔려 있다는 것은 계속 뭔가 진행 중이거나 거기에 바탕을 두거나 이런 의미로 확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under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전치사는 딱딱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융통성 있게 그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영어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면 어디에 따라라는 것은 어떤 규칙이나 또는 법칙이나 또는 뭐 원칙이나 다 같은 말 같아 보이죠? 맞죠? 규칙이나 법칙이나 뭐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런 뜻을 가져요. 보면 You should go에서 너는 가야만 한다 감옥에, under the law 해서 그 법 또는 그 법규 아래에서 또는 그 법규에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This hotel is under construction,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설명했던 거랑 연장선상이에요. 보면 어떤 아래에 있다는 것은 계속 깔려 있다는 거고 진행 중이라는 거라서, 자, 이 호텔은 뭐 중이다? 건설 중이다. 건설 아래에 있다가 아니라 건설 중이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맞죠? under를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across 볼게요. across는 대부분 많이 아는 게 건넌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뜻인데, 몰랐다면 이번에 알면 되고, 걸쳐라는 뜻도 있다는 거 좀 볼게요. This is a bank에서 there is a bank, 거기에는 있다 은행이, 또는 은행이겠죠. 여기서는 across the street 하면은 그 길을 건너서, 자, 물리적으로 공간을 뛰어넘는 행위를 나타내죠. 맞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월드컵. 다들 아시죠? 맞죠? 월드컵. 월드컵 amuse. 월드컵은 즐겁게 한다, 사람들을. 자, 근데 여기서 the country는 나라인데, 나라를 건너서 이게 무슨 말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뭐 대한민국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건데, 우리나라를 걸쳐서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 그래서 건넌다는 것은 우린 한반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면 한반도를 전부 다 건넌다는 거니까 모든 전 지역에 걸쳐서라는 의미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걸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은 기쁘게 한다, 사람들을 그 나라에 걸쳐서 전체에 라는 뜻을 가지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되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between인데 많이 아시는 거예요. between 뭐 사이에 알 거 있을 거고, 물리적인 관계 말고도 어떤 공간 사이에도 뜻이 되고, 또는 뭐 사람 사이의 관계나 뭐 상태 사이에 뭐 가운데라는 뜻도 가져요. 예문을 보면 밑에 보시면 there is a gap, 밑에 거기에는 있다 차이가 뭐 사이에? between two stores, 두 개의 가게 사이에, 자, 물리적인 공간 사이죠. 맞죠? 두 가게 사이에 갭이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밑에는 조금 달라요. He managed the relationship 해서 그는 관리한다 그 관계를, 자, 뭐 사이에? 노동자들 사이에 해서, 자, 이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또 나타내요. 그래서 사이에도 괜찮고 어디 가운데도 괜찮고, 뭔가 하여튼 대상인 두 개 또는 두 개 사이에서의 그 관계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가 우리가 전치사 배워왔고, 오늘 총 3개 배웠는데, 특히 under도 그렇고 지금 방금 했던 between도 그렇고, 모든 지금 우리가 지금 6개 정도를 배웠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절대 한 가지 뜻으로 해석되는 전치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안에, 오로지 어디에, 아래에 이런 뜻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영어는 잘못된 영어고, 모든 전치사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고 상황과 상태에 맞게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게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2개 남았는데, 전치사 through라고 되어 있는데 뭐를 지나서 뭐를 통하여 다들 알고 있는 뜻입니다. 예문 보면서 한 번 더 보면, 물론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서, 자, 나무들을 사이로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행동을 하는 걸 통해서라는 뜻도 가져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형태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8번 마지막 behind인데 어디 뒤에서 다 알고 계시죠, 맞죠? 근데 배우에란 뜻도 가지고 있어서 예문 좀 봅시다. 자, who is the girl? 누구냐 저 여자? 마이크 뒤에 뭐 되죠? 그 다음에 he is the man. 그는 그 남자다. behind the plan. 그 계획의 뒤에 있는. 자,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계획의 뒤에 있다는 건 그 계획의 실질적인 핵심 세력 또는 핵심 인물이라는 뜻이고, 그 배후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의 배후에 있는 남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의미를 좀 보충해주는 전치사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 의미 보충하는 전치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많이 쓰이는 of죠, of. of는 주로 첫 번째 의라고 해서 나의 또는 뭐 그 단체의 이렇게 속해 있는 표현을 쓸 때 많이 쓰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해서, 자, 얘는 속해 있는 걸 나타낼 때가 아니라 동사의 대상이 될 때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예문 봅시다. I heard the story에서 나는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열정의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 앞에 있는 이야기에 어떤 내용이 속해 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죠. 그 다음 좀 다른 차원을 보면 health, love, her of her dream에서 건강은 훔쳐갔다 그녀에게. 자, robe라고 하는 것은 뭔가 훔치다, 강도짓을 하다 이런 뜻인데, 자, 훔쳐가는 동사의 대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녀를 훔친 건 아니니까 그녀에게서 뭘 훔쳤는데, 그 뭐냐면 of her dreams에서 그녀의 꿈을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차이점을 살펴보면 의는 자 명사 속해 있는 것을 꾸며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을을 이것은 동사의 대상을 표현할 때 쓰기도 한다라는 것들. 우리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remind라고 하는 동사가 상기시키다라는 뜻인데, 상기시킨다 누구에게 뭐를 해서 주로 이렇게 많은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of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for 보겠습니다. for 많이 아시죠? 뭐를 위해서 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어디에 대하여라고 해서 아까 했던 about이랑 뜻이 비슷해요. 요것도 쓰이는 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거든요. 살펴볼게요. Soldiers are fighting for my country. 자, 군인들은 싸우는 중이다.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고, 이것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they are anxious. 그들은 자 걱정하고 있다. For her safety. 그녀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무슨 걱정을 한다는 거지? 라고 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보면 그녀의 안전에, 자, for은 대해서라는 뜻도 가져요. 그래서 그들은 걱정하고 있다. 그녀의 안전에 대해서라는 뜻도 가지니까 대하여보다는 어디에 대해도 많이 써요. 그 뜻이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for이 꼭 뭐를 위해라고 딱딱하게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세요. 다음 가겠습니다. about 많이 아시죠? 뭐에 대해서 또는 어디에 관련된. 자, about이랑 같은 뜻으로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었었죠. 아까 방금 앞에 얘기했던 거죠, 맞죠? 방금 앞 슬라이드에 for, 자, 요거랑 많이 쓰인다고 했던 거. 이 전치사 about은 뭐에 대하여 또는 어디에 관련된 이라는 뜻은 그 뜻으로 쓰이는데 살펴보겠습니다. I do not know anything about it 에서 나는 모른다. 어느 것도 그것에 대해서 라고 해서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데, 그 명사가 뭐에 대한 것인지 또는 뭐와 관련된 것인지를 설명해줘요. 그 다음 movies are all about making money 해서 영화는 전부 뭐에 대한 것이다? 자, about making, 만드는 것 또는 자, money가 나왔으니까 버는 것이에요. 의미에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전치사에 신경 쓰세요. 돈을 버는 것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영화는. 자, 여기서 about도 마찬가지. 앞에 자, 영화는 어떤 거라는 걸 꾸며주는 거죠, 지금?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맞죠?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명사가 뭐에 관련되어 있고 뭐에 대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전치사 abou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치사 세 가지를 봤는데 위치 표현이랑 조금 달라요.
의미를 보충한다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가 누구에게 관련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 관계가 꾸며주는 명사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어떤 식으로 역할을 장악하는지를 알아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우리가 해석만 하게 된다면 이 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 전치사들의 의미 보충 관계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을 알아채는 게 필요해요. 보시면 전치사 네 번째 with 보겠습니다. with 우리 뭐뭐와 함께, 뭐와 같이 뜻은 알고 있죠,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차이 나는 건 어디로, 어디에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동사의 대상으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거 오늘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문 보겠습니다. I have a client with me right now.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다 고객을 나와 함께. 자, 이거는 앞에 있는 고객을 꾸며주고 있는데 고객과 함께 있다라는 의미 무리 없죠. 두 번째 보면 This disease is treated with medicine에서 자, 이 질병은 치료된다. 자, 의미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볼 거는 얘만 보시면 돼요. with medicine 하면 약으로 또는 약과 함께 치료된다는 것은 약으로 치료된다는 거니까 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디로는 어떤 수단이 될 것이고 맞죠? 어디에는 어떤 대상이 될 것이겠죠, 맞죠? 그래서 자, 이 약으로 치료된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게 꼭 함께라는 뜻이지만 함께가 아니라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세 번째 You are pleased. 너는 기쁘다. With the result. 그 결과와 함께. 물론 무리 없죠, 맞죠? 근데 그 결과와 함께라는 것은 그 결과에 기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의미가 그런 식으로 확장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이렇게 with는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상황에 맞게, 그 대상에 맞게 융통성 있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with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다른 거 볼게요. within 그리고 without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둘은 의미가 차이가 다릅니다. 알겠죠? 달라요. 그래서 슬래시 쳐놨죠. 이내, 어디 안에 라는 것이 within이에요. 아까 with랑 좀 다르게 with랑 in이랑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께 안에 있다는 거니까 그 이내 안에 있다는 의미 알아두시면 되고 without은 뭐뭐 없이 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문 봅시다. The car arrived. 그 차는 도착했다 within 4 minutes. 자, 여기서 차가 도착했는데 어느 안에 도착했냐면 4분 안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4분 이내에 도착했다는 거고 의미 알아두시면 되고 without 보면 he found the place. 그는 찾았다 어떤 장소를 without difficulty. 어려움이 없이 이런 식으로 자, without 뒤에는 꼭 뭔가 행동이나 이런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것들도 나올 수가 있고 다양하게 나와요. 어쨌든 그 뒤에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다음 마지막 볼게요. 자, 이게 좀 어려워요. as like인데 as like가 전치사로 쓰일 때예요. 차에 알아두실 건 as랑 like가 접속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전치사로 쓰일 때예요. 전치사로 쓰일 때는 처럼, 같은, 로서 이런 뜻을 가지는데 쌤, as 뭐뭐 할 때란 뜻도 있지 않나요? 쌤, as 뭔가 다른 뜻도 있지 않나요? like 뭐가 뭐 할 때 뭐 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언제는? 전치사일 때는. 전치사일 때는 안 돼요. 보면 전치사는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로서 이런 뜻을 가지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She wore the dress에서 그녀는 입었다 드레스를 as a princess. 그 공주처럼 해서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I respect. 나는 존중한다. 그를 as a doctor. 의사로서. 그러니까 이 의사로서가 뭘 꾸며주냐면 그를 꾸며주고 있죠. 앞에. 그 다음에 많은 성인들은 are angry. 화가 났다. like children. 아이처럼, 아이같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어느 것 하나 뭐뭐 할 때 이런 접속사의 as나 like의 뜻을 가지는 경우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접속사로 쓰인다는 것은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전부 다 보면 명사 이런 경우로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로 쓰인다는 거. 힌트는 뭐다? 뒤에 주어 동사가 아니라 명사만 나온다. 명사만 나온다.
명사만 나온다. 그때는 뭐로 쓰인다? 전치사로 쓰인다. 그때는 무슨 뜻이다? 뭐처럼, 뭐 같이, 뭐로써 라는 뜻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전치사 3개 더 알아봤는데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좀 더 의미 보충 전치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가면 갈수록 의미 보충 전치사들은 어렵거든요. 살펴볼게요. 첫 번째 by입니다. by 진짜 많이 쓰여요.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정말 많이 쓰이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몰라요. 쓰임새를. 보면 크게 옆에 의해 뭐로 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디 옆에는 위치를 표현해요. 쌤 아까 위치 표현하는 전치사에 by 없었는데요. 미안한데 거기 안 넣었어요. 왜냐면 이 뜻보다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래요. 보면 어디 옆에는 자, 제 옆에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공간을 나타낼 때 쓰이는 거고, 두 번째, 어디에 의해라는 것은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말해요. 뭐 어떤 사람에 의해 내가 뭐 치였다. 어떤 사람에 의해 또는 어떤 사건에 의해 내가 상처받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뭐 수동으로 쓰일 때나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로는 우리 운송수단 있죠. 뭐 버스, 택시 등등등 이런 것들을 그 운송수단을 타고 또는 운송수단으로 라는 뜻을 가질 때 이거 많이 쓰여요. 살펴볼게요. 예문. I saw the house by the river. 나는 봤다 그 집을 by the river. 그 강 옆에. 자, 물리적인 공간이. 자, 집이 어디 옆에 있어요? 강 옆에. 두 번째. You can turn on the light by pressing 해서 너는 킬 수 있다. 불을. 자, 근데 어떻게? press 누르는 거죠. 압력을 가하는 거니까. 누르는 것에 의해서. 자, 어떤 행동하는 것에 의해서 라는 뜻을 가지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마지막 세 번째 I want to travel. 나는 여행하고 싶다. The city. 도시를 by bus. 버스 타고 버스로 이런 식으로 운송수단을 표현할 때 쓰이고, 상대적으로 자 얘나 버스로 이거 뭐는 많이 안 쓰여요. 근데 뭐가 제일 많이 쓰이냐면 뭐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또는 어떤 것에 의해서 이런 뜻으로 제일 많이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볼게요. over 나와 있습니다. over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몰라요. on, under 등등등 잘 아는데 over 비슷한 뜻인데 잘 몰라요. 보면 over는 기본적으로 어디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물리적인 공간 위에 있다는 뜻을 나타내요. 자, 이거보다도 근데 다른 것들로 많이 쓰이는데 첫 번째가 어디 전역에. 자, 생각해 봅시다.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위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 대한민국 전역을 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역에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그 다음 동안인데 for은 시간으로도, over는 시간으로도 많이 쓰여요. for과 비슷하게. 그래서 동안이라는 뜻도 가져요.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미 보충에 넣었어요. 살펴봅시다. She put a blanket. 그녀는 놨다 blanket, 담요를 over the child. 그 아이 위에다가, 물리적으로 공간 위에다가. 두 번째, snow is falling. 눈이 내리고 있어요. All over the country. 자, 나왔죠? 그 나라 위에, 뭐 물리적으로 문제 없죠? 근데 나라 전역에 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 나라 위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내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 It did not change. 그것은 변하지 않았었다. Over 10 years. 자, 10년을 위에 있다는 것은 10년에 전부 다 걸쳐 있다는 뜻을 가지게 되고, 동안에라는 뜻을 가지죠. 그래서 10년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over 살펴보시면 되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Then against인데 둘의 의미는 다릅니다. then은 비교급으로 많이 쓰일 때고, 비교를 하는 순간에 뭐 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against는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 법에 반대하여, 그 규칙에 반대하여, 맞서 이런 뜻을 가지는데, 예문 볼게요. 그것은 걸리지 않는다. 자, 1시간보다 이상으로. 자, 이렇게 비교급 나오는 거 보시고, 마지막 he's fighting. 그는 싸우고 있다. 그 테러에 대항하고 맞서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 then against 알아두세요.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의미 보충에 대해서 좀 어려운 것도 살펴봤으니까 by, 특히 그 by는 뜻이 여러 가지 있는 거 꼭 복습하시고, 의미 보충 전치사 오늘 요거 3개 봤습니다. 시간 관련해서 전치사 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볼게요. 시간 관련된 전치사는 첫 번째 before, after 많이 알고 있죠, 맞죠? 어디 전에, 앞에, after 뭐 후에, 뒤에. 자, 행동이든 사건, 시간이든 뒤에, 후에를 나타내는 거. 예문 보면 그녀는
놔뒀다 키드를 before departure. departure 하면 출발이에요. 출발 전에. 자, 행동이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 she became famous. 그녀는 되었다 유명하게 after winning. 이기는 것 후에. 이런 식으로 행동 뒤에 나오기도 하고 시간 관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전치사 during for은 뭐 동안에, 뭐뭐 하는 중에 라는 뜻을 가지는데 간단해서 예문 보겠습니다. 그는 갔다 집에 during the night. 그 밤 동안에. 그 다음 나는 떠났다 집을 그 며칠 동안. 남아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겠죠? 며칠 동안에. 자, 이렇게 시간 그 동안에라는 뜻을 가진 during for.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시간 관련 전치사 남은 거 마무리하고 키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치사 over past 돼 있는데, 자, 아까 over 배우긴 배웠어요. 위치적으로 뭘 넘어서서 어디에 걸쳐서 했었는데 시간 관련된 뜻만 좀 더 부가적으로 볼게요. 보면 over past에서 뭐를 넘어서 뭐를 지나서 라고 돼 있는데, 자, 잘 생각합시다. 시간적으로 뭔가를 지나치고 넘어서서 지나가서 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예문 볼게요. You can stay there. 거기는 너는 머무를 수 있다. 거기서 over a month 하면, 자, 한 달을 지나서 또는 한 달을 넘어서서라는 거니까 그 이상을 말하겠죠. 맞죠? 그래서 넘어선다는 것은 그 이상의 시간을 나타낼 때 쓰이는 뜻이겠죠. 맞죠? 그 다음, there is a bus에서 거기에 있다. 버스가 past an hour. 1시간 지나서. 자, past는 우리가 과거라는 의미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지난 과거에라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데, 즉 이제 과거에 지나가고 있다라는 전치사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지나서 이런 뜻도 가진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전치사 볼게요. in, on, at. 자, 세 개를 집어넣었는데 왜 세 개 집어넣었냐면 시간적으로 이 세 개에 큰 차이가 없어요. 다 뭐 이내, 뭐 에인데, 자, in만 좀 독특하게 이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어쨌든 그 시간 안에라는 의미는 변함이 없어요. 예문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녀는 마스터했다. 그러니까 숙달했다. 운전하는 것을 in 2 years. 2년 안에. 자, 2년 안이라는 것은 2년을 넘어선 것도 아니고 1년 만에 한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계속해서 그 안에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I discovered. 나는 발견했다. 놀라운 사실들을 언제? 매달. 이거 월이죠, 맞죠? 어떤 시간적으로 월의 개념이 나왔을 때 on을 주로 써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어디에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건 변함이 없고요. 마지막, we finished the job. 우리는 마무리했다. 그 직업을, 일을 at the weekend. 주말에 라고 해서 이것도 뭐 언제 그 시간에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건 변함이 없어요. 차이를 좀 볼게요. in은 뭐 in에라는 특수성을 가진다는 거. 근데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in 뭐 2017 해가지고 2017 또는 2018년에 이런 식으로 시간을 그냥 어디에 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그럼 요 세 개를 언제 쓰냐?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도. 상태를 보면, 자, 조금 더 커져요. 범위가 위로 갈수록. in은 뭐 연도나 좀 큰 시간. o는 뭐 월이나 조금 중간 시간. at은 진짜 작은 시간. 뭐 주말, 주중 또는 밤. 이런 식으로 되게 작은 시간을 표현할 때. 그래서 크기에 또는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시간을 나타내는 건 똑같다. 요 세 개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렇게 보면 우리가 전치사를 세 가지를 봤는데 키포인트 설명할게요. 전치사는 항상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앞에 있는 명사 꼭 명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뒤에서 앞에 걸 꾸며줘요. 항상 명사는 뒤에서 앞에 걸 꾸며줘요.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쌤이 아까 수업 때 설명했던 거를 간략하게 한번 더 적어보면, 전치사 뒤에는, 자, 전치사 앞에 뭐 명사든 꾸며주는 것들이 온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오냐면 항상 명사가 옵니다.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왜냐면 앞으로 배우게 될 뭐 준동사, 접속사 등등등등 여러 가지에서 전치사 뒤에 뭐가 나오는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꼭 알아두시고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나오고 요 묶음이 뭘 꾸며준다? 앞에 있는 것을 꾸며준다라는 거. 키포인트.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전치사는 문장의 상황과 문맥에 맞게 융통성 있게 해석해야. 이거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진짜 쌤도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영어 실력이 좋고 나쁘고를 정말 쉽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전치사 해석하는 것만 보면 돼요. 솔직히 이 진짜 좀 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영어적인 감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 있냐 없냐가 정말 의미에 많은 걸 좌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치사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써요. 한 지문에 몇십 개 써요. 요거를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의미 이해에서 중요해요. 문법적인 것보다도 의미 이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는 항상 이렇게 위치에 오고 뭘 꾸며주고 뒤에 뭐가 오고 융통성 있게 해석해야 우리가 의미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쭉 배워온 전치사들 종합하는데 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품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영어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우리가 품사에 대해서 다뤘었어요. 기본적인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들 여러 가지 종류 있었던 거 했었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좀 본 게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에 들어가는데 배워야 될 내용이 정말 많고 중요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보시면 동사에는 기본적으로 동사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행동이나 뭐 행위나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인 거. 그래서 뜻도 주로 어떠하다, 뭐 다로 끝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동사에는 크게 무슨 종류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 첫 번째가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는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근데 비동사에서 am, are, is, was, were 뭐 또는 be 또는 been 이런 것들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에는 뜻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거는 좀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해석이 그냥 기분 따라서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는 거에도 다 방법이 있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규칙이 있어요. 살펴보면 제일 먼저 많이 쓰이는 이다라는 뜻은 우리가 뒤에 뭐가 올 때냐면 비동사 뒤에 명사가 올 때를 나타내요. 뭐 예를 들어서 I am a teacher 이런 식으로 나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명사가 뒤에 왔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는 방식이 있고 하다는 뒤에 우리가 형용사가 올 때 그런 해석을 가져요. 뭐 I am happy 하면은 나는 행복이다가 아니라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올 때 이런 해석이 되는 게 있고 밑에 두 개가 조금 독특한데 되다라고 하는 것은 뭐랑 같이 쓰일 때냐면 꼭 뒤가 아니라 미래적인 표현이랑 같이 쓰여요. 여기서 미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주로 같이 쓰이는 것들이 보면 뭐 will이나 또는 be going to나 또는 뭐 미래적인 의미 원래 그 뜻은 아니지만 want to도 같이 쓰이기도 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원할 때 이런 뜻을 가지기도 해요. 이런 애들이랑 같이 쓰일 때 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 다음 있다는 뒤에 어떤 장소의 표현이 올 때 많이 쓰여요. 자, 여기서 장소 표현이라고 하는 건 in the, 뭐 on the, under the 이런 식으로 앞에 전치사 많이 배웠죠?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이런 묶음이랑 같이 올 때나 또는 뭐 거기에, 여기에, this, there, 뭐 that 이런 식으로 그런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같이 올 때 있다는 표현이랑 같이 써요. 그럼 이 비동사가 예문 좀 보면서 같이 좀 해봅시다. 예문 보면 이렇게 비동사가 많이 쓰여 있어요. 눈에 잘 안 띄니까 제가 좀 표시를 할게요. is, be, 그 다음에 are 이렇게 비동사가 각각 들어가 있는데 이 비동사 4개가 전부 다 뜻이 틀려요. 뭐 제가 좀 보기 편하게 순서대로 해놓긴 했어요. 보면 the best choice라고 해서 명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difficult라고 해서 우리가 형용사, 이건 한글로 쓸게요. 형용사가 왔고 our neighbors인데 요 앞에 will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표현이랑 같이 쓰여요. 그 다음에 are 뒤에 on the field라고 해서 장소 표현이랑 같이 쓰였어요.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에 맞게 해석을 해보면 운동은 최고의 선택 하다, 있다, 되다가 아니고 이다가 되는 거고 시험은 어렵다가 되겠죠. 맞죠? 어렵하다는 이상하니까 어렵다. 그 다음에 미래적인 표현이랑 같이 쓰였기 때문에 그들은 될 것이다가 되는 거지 뭐 있을 것이다, 할 것이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 우리의 이웃이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three men, 세 남자가 are on the field에서 지금 들판인데 들판이다가 아니라
들판에 있다가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각각의 상황에 맞게 비동사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리하면 비동사 4개입니다. 뜻, 이다, 하다, 되다, 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써줘야 되는 것이고, 동사의 우리 첫 번째 종류 비동사를 배웠어요. 조동사로 오늘 좀 넘어갈게요. 조동사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조자라는 건 보조하다, 뭐 도와주다라고 할 때 조자예요. 그래서 동사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도와주는 동사가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동사는 특징을 2가지만 얘기할게요. 기본적인 거라서 말만 할게요. 첫 번째가 뒤에 동사랑 같이 쓰여야 됩니다. 얘 혼자만 쓰이지 않아요.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온다는 점.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수준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조동사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will, can, may, must. 이렇게 총 4가지 종류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갈래를 살펴봅시다. wil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래라는 뜻을 다 알고 있죠, 맞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ca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요. 할 수가 있다 라는 뜻이고, ma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측으로 많이 알고 있죠, 맞죠? 일지도 모른다, 그럴지도 모른다, 이렇게. mus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도 있어요. 의무라는 것은 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뜻이고, must는 뜻이 2개예요. 2번째는 추측인데, 어떤 추측이냐면 위에 may 추측은 그럴지도 몰라 라는 거고, must는 그런 게 틀림없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좀 강해요. 얘는 좀 약해요. 그 차이 정도만 있고, 이 must다, 뭐 will이다, can이다, may다 전부 다가 물론 요거 하나만 써주면 다 좋은데 요렇게 같은 뜻을 가진 여러 가지 다른 애들이 있어요. 이게 왜 생기냐면 첫 번째가 조동사를 여러 개 쓰고 싶은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나는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 말할 수 있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말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되고,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의 의미도 가지기 때문에 can도 써야 돼요. 근데 그럼 will, can 둘 다 써야 되는데 조동사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I will, can speak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쓰일 때 이 조동사랑 뜻이 같은 조동사가 아닌 다른 애로 좀 바꿀 게 있긴 있어야겠다 해서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may는 왜 없냐? may를 겹쳐 쓸 일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하나씩 조동사는 아니지만 뜻은 같은 다른 형태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뜻은 같습니다. will이나 be going to나 할 것이다 똑같고, 마찬가지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것도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can도 마찬가지 be able to, can이나 똑같습니다. 할 수 있다 똑같고, must는 조금 독특한 게 뜻이 2개였잖아요. 의무랑 추측이랑. 근데 의무의 뜻을 가진 것만 2개 같은 게 있어요.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 거예요. 2개 같은 거. have to랑 need to. have to는 좀 독특하게 had to나 has to나 똑같아요. 과거 시제냐, 뭐 3인칭 단수 주어가 왔냐, 그 차이고 똑같고, 이 둘 다 해야만 한다는 뜻을 가져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 조금 유의할 점만 봅시다. would랑 used에 대해서 좀 볼게요. would는 used to도 그렇고, 조동사의 과거형 can도 마찬가지가 있죠. could. may도 마찬가지, might. must는 과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should라고 보통 알고 있죠. 맞죠? 뭐 should도 과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요런 애들의 의미 차이는 제가 말하는데 뉘앙스 차이만 있지 큰 차이 없다. 똑같이 해석하면 된다. 단 would랑 used만 좀 독특하게 조동사의 의미로 옛날에 과거에 뭐뭐 하고는 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요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don't have to, need not to도 마찬가지 부정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을 가져요. 알아두시고, 예문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문 보면 위에 첫 번째 문장에 used to가 쓰였죠. 그래서 우리는 가고는 했다 이렇게 있고, 두 번째가 여기도 would take에서 take care of 하면 돌보다 라는 뜻이니까 삼촌이 돌보고는 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요거 used to나 would나 이런 식으로 하고는 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 마지막 세 번째 you have to get 하면은 너는 얻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같이 쓰이고 있고, 마지막 need not to knock 해서 knock는 knock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knock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 기본적으로 will, can 이런 것들은 안 적었어요. 유의해야 될 거 요 4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동사 받고 이제 비동사 받고 조동사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 일반 동사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일반 동사 보겠습니다. 일반 동사에서는 우리가 일반 동사의 종류를 다 읊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원체 많은 종류들의 동사가 있기 때문에 조동사랑 비동사 빼고 전부 다 일반 동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동사에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좀 알아둬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수의 일치, 시제 일치, 태의 일치라고 해서 제가 말하기를 동사의 세 가지 일치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상황에 맞아서 동사의 형태를 맞춰서 일치시켜주는 거를 세 가지 일치라고 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볼 게 첫 번째 수의 일치라고 하는 거예요. 개괄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수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수에 맞춰서 동사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제일치라는 것은 문장의 시제에 맞춰서 동사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고, 태일치라는 것은, 자, 태라는 게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은 능동태, 수동태예요. 그래서 의미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요거에 맞춰서 동사의 형태를 맞춰주는 거를 우리가 태일치라고 하는데, 모든 동사는 요 세 개가 돼야 돼요. 요 세 개가 물론 조동사 뒤나 아까 그런 것처럼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두 다 해줘야 되는 거고, 분명히 배웠을 거지만 안 배운 학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봅시다. 수일치 보면 첫 번째 정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동사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이를테면 he, she, it 등등 이런 것들일 때 동사 형태를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냐면 동사 뒤에다가 뭘 붙입니까? s나 es나 is. 참고로 es나 is 있는 분거를 중학교 때는 막 외우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맞죠? 동사의 형태를 바꿔준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근데 밑에 병렬구조 유의라고 되어 있는데, 고교 수준에서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건 내신에도 자주 나오고 이거서도 쉽게 빈출되는 부분인데, 병렬이라는 것을 이과 계열이나 과학에 대해서 좀 잘 배웠던 학생이라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하나의 묶음에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건 주어가 하나인 문장에 동사가 여러 개인 경우를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우리가 접속사를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앞에 우리가 품사 때, 그 전에 형식 때 얘기했는데 모든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한 개씩만 있다고 했어요. 각각 단 뭐가 없으면, 접속사가 없으면. 근데 접속사가 있으면 주어 하나의 동사가 둘, 셋, 넷, 다섯 연결된다라는 거죠. 이 연결되는 구조에서의 수의 일치가 중요해요. 이거는 뒤에 예문 보면서 설명할 건데, 먼저 얘기를 하면 이 주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주어에 맞춰서 여러 개의 동사들을 전부 다 똑같이 일치시켜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어느 하나 동사는 3인칭 단수 주어니까 s 붙이고, 어느 하나는 뒤에 있는 거는 주어랑 거리가 머니까 신경 안 쓰고 안 붙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렬 구조라는 건 주어가 하나인 경우이기 때문에 똑같은 주어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하나 주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주어랑 동사 거리가 멀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예문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보면 우리가 문법 문제처럼 제가 해놨어요. 보면 my friends라고 해서 s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 일치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형이었죠. 근데 복수기 때문에 우리는 변형을 시키지 않아요. 맞죠? 이렇게. 두 번째 문장 보면 she, 그녀인데 she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want에 s를 붙여서 변형을 시켜줘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세 번째 문장이에요. 볼 건 mark라고 해서 주어가 나왔단 말이죠. 자, 얘가 주어예요. mark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get이 아니라 gets인 거를 알 수 있어요. 맞죠? 3인칭 단수 현재니까 s 붙여서. 자, 근데 upset at first 에서 mark는 되었다, 화가 나게 처음에는 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and라고 해서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동사가 하나 더 나와요. 즉 첫 번째 동사가 얘고 두 번째 동사가 얘인데
자, 동사가, 두 번째 동사가 시작했으면 주어가 있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없어요. 무슨 말이냐? 얘 주어 하나를 가지고 동사가 두 개가 연결되는 병렬 구조라는 뜻이고, 병렬이란 것은 수의 일치를 동일한 주어에 한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랑 설령 거리가 멀다 해도 똑같이 수의 일치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시제 일치 배울 건데, 시제를 원래 엄청나게 복잡하게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막 엄청 세분화시켜서 엄청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엄청 세분화하는 방법이 많은데, 그렇게 할 때 학생들이 실제로 그냥 현실에서 해석하는 방법은 그냥 한다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시제일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문장의 시제에 맞게 동사 형태를 바꿔주는 건데, 시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자, 이게 서양인의 시점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동양인은, 그러니까 특히 한국인은 시점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왜냐하면 서로 잘 알아들으니까는 조금 대충 또는 간단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양인의 시점에서 봤을 때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의 입장에서는 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 현재, 미래는 실질적으로는 요 딱 그 순간에 발생한 일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특히 과거 어느 한 시점, 현재 어느 한 시점, 미래 어느 한 시점, 정확한 시점을 표현하는 것을 쓰고 싶어요. 우리도 많이 그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자, 현재, 지금 또는 과거 어떤 시점에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 시제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현재 진행형, 두 번째가 과거 진행형이에요. 근데 이제 진행형을 쓰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나마 설명드리면,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든 과거든 언제든지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져요. 무슨 말이냐? 나는 밥을 먹었다. 뭐 문제가 없는데, 나는 밥을 먹는 중이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건 언제 밥을 먹다가 다른 상황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지금 알 필요는 없고, 하나 알아둘 것만 알아두는데, 현재든 과거든 그 시점에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걸 표현하는 게 진행형이라는 거. 그리고 그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비동사 플러스 ing라는 거. 과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비동사 플러스 ing라는 거. 근데 과거기 때문에 was, were 비동사를 쓰고, 현재기 때문에 am, are, is를 쓰고, 요 세 가지 차이가 있죠. 요 둘 다 뜻은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을 가져요. 마찬가지 과거 진행형은 하는 중이었다 라고 되겠죠. 비슷하니까 안 쓸게요. 요렇게 진행형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 10시부터 이제 PC방에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오늘 아침까지,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면, 자, 이거는 내가 게임을 현재 한 건지 과거에 한 건지 헷갈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라고 하기에는 어제 저녁 10시에 시작했고, 과거라고 하기에는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과거에 써야 되나 현재에 써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냥 뭐 영어를 쓰는 원어민의 경우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는 과거 진행으로도 표현이 안 되고 현재 진행으로도 안 되고 현재로도 안 되고 과거로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제를 하나 더 만들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행동이나 상태나 결과가 이어져 오는 어느 하나 시점을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게 우리가 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완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현재 완료가 있는데, 현재 완료는 자, 과거에서 행동이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데, 현재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현재에도 계속 하는 중인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둘 다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고, 그럼 그 두 가지 경우를 동시에 생각해서 해석을 해보면,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한 게, 자, 내가 해온 거니까 어떻게 해왔다도 되겠죠, 맞죠? 지금 이제 끝난 거죠. 나는 이제 컴퓨터를 딱 껐는데 어제 저녁부터 게임을 해왔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아직도 하는 중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오는 중이다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맞죠? 지금도 하는 중이니까. 그리고 조금 알아둘 거는 세 번째가 우리가 have been 이라는 것들,
have been이라는 거랑 조금 알아두면 좋은 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하는 게 요거예요. 즉 요거는 그냥 예시고 예를 들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한 적이 있다. 자, 내가 이걸 해본 적이 있다 라고 하는 경험을 쓰는 건데 주로 위에 두 가지 해석이 가장 많고 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경험에서 또 간혹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 현재 완료를 이제 해결을 했어요. 원어민 입장에서 나는 이제 시제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 어제 저녁에 친구랑 만났어요. 그 다음에 그저께 저녁에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을 만난 거나 친구를 만난 거나 둘 다 과거란 말이죠.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이 두 가지 시점은 정확하게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자, 내가 이거를 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뭐 누구누구야 뭐 했니 주말에? 라고 했을 때 토요일에는 부모님을 만났고 일요일엔 친구를 만났는데 그냥 뭐 했니? 라고 했을 때 친구도 만났고 부모님도 만났어요 라고 하면은 이게 토요일날 그랬는지 일요일날 그랬는지 따로 그랬는지 시점이 불분명해지죠. 이러니까 이제 원어민들 생각하기에 하나를 더 만들자. 뭘 하나 더 만드냐?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만들자라고 해서 대과거라고 하는 시점이 등장해요. 대과거라고 하는 것은 대자를 써서 상대적으로 더 옛날. 자, 과거를 두 개 이상 한 문장에 표현할 때 상대적으로 더 옛날. 그냥 과거는 상대적으로 덜 옛날. 이렇게 두 가지 시점을 표현하는 게 대과거가 등장했고 그럼 이 대과거를 표현할 때 자, 하나 더 등장하는 게 뭐냐? 내가 그저께부터 어제까지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더 옛날에서 덜 옛날까지 계속 해온 경우를 하나 더 표현해야 되는 완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온 게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는 마찬가지 뜻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 뜻이 현재 완료 해석하는 방식이나 과거 완료 해석하는 방식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에는 과거 완료를 표현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뭐 과거를 표현할 때 뭐 했었다라는 것을 많이 쓰이는데 요 세 가지 해석하는 방식에서 뭐 요거 하나 정도 더 붙여주면 구분은 가능하겠죠. 맞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냐라는 의문은 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나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게임을 해왔었다 또는 해오는 중이었다 또는 뭐 한 적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맞죠?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대과거 상대적으로 더 옛날인 경우에는 뭐로 쓰기로 하자? had pp로 쓰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특유의 그 정확한 시점에 대한 시제가 하나씩 있다. 두 번째, 그 현재든 과거든 특정한 시점에서 계속 진행 중인 시제를 표현하는 게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이 있다. 생긴 건 비동사 플러스 ing고 뜻은 하는 중이다 또는 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세 번째, 계속 이어져 오는 시점에 대해서 하나 더 만드는 게 완료 시제다. 그 완료는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가 있는데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거고 과거 완료는 상대적으로 더 옛날인 대과거부터 덜 옛날인 과거까지 이어져 오는 거다. 그건 생긴 게 현재 완료는 have pp 또는 사면 진단수 주어가 왔다면 had pp가 되는 거고 그냥 과거 완료인 경우에는 had pp를 쓰는 거죠. 맞죠? had pp를 이렇게 시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복잡하죠? 근데 자 미래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원래는 기본 문법 체계는 다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안 해요. 왜냐하면 미래 완료는 현대에 들어와서 쓰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미래의 일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미래에 완료될지 미래에 하는 중일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완료든 그런 건 없다. 미래 진행형 안 쓴다. 이해갑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예문 좀 보면서 마무리 지어봅시다. 예문에 복잡하게 시제들이 얽혀 있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자, 비동사 플러스 ing 뭐라고 했죠? 진행형. is니까 현재 진행형. 그래서 새는 나는 중이다 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 월이니까 과거 진행형. 그러면 그들은 달리는 중이었다 가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have pp. 이것은 완료. 완료 중에서 현재 완료. 그러면 우리는 배워왔다
English. 영어를 for a year. 1년 동안.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1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거죠. 마지막 had pp, had finished니까는 과거 완료. 그러면 자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went인데 여기는 had finished에서 과거 완료예요. 즉 마무리한 게 더 옛날, 간 게 덜 옛날. 그래서 내가 마무리해 왔었을 때 나는 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인데 형태를 보고 어떻게 해석할지가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형태를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의미 이해, 이렇게 3단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제는 이 정도로 보고 다음에 태의 일치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태의 일치라고 하는 것은 설명했듯이 능동과 수동을 맞춰주는 거라고 했어요. 능동태와 수동태를 맞춰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능동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어는 시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수의 일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태는 2개밖에 없어요. 근데 능동태 같은 경우에 영어 동사의 기본적인 해석 방향은 시키거나 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해요.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능동태는 동사 원형, 그래서 통제하다가 되는 거고, 그 너가 통제를 하는 그런 능동태를 가지고, 수동태는 BPP에서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를 가져요. 뜻도 마찬가지 바뀝니다. 원래 하다였던 동사들이 어떻게 되다 또는 당하다, 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be controlled에서 통제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문장의 해석에 맞게 태를 맞춰주는 거면은 충분히 문제 없을 겁니다. 이제 동사, 일반 동사의 3가지 일치에 대해 살펴봤어요. 수의 일치도 했고, 시제 일치도 했고, 태의 일치도 했고. 태의 일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했지만 수동태 BPP로 되어 있는 것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알아볼게. 이렇게 3가지 일치를 한 개씩만 적용하는 게 영어가 아니다 보니까 시제 일치를 하면서도 태의 일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일치들이 섞여요.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일치되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봅시다.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복합적인 일치에서 첫 번째로 알아볼 게 완료 시제와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 완료 시제 복습 좀 해봅시다. 완료 시제는 어떻게 생겼냐? have 또는 has 또는 과거 완료인 경우에는 had가 오고 뒤에 pp가 왔었어요. 이렇게 생겼고 각각의 뜻은 뭐 해왔었다 또는 해오는 중이었다 또는 어떻게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죠. 이렇게 완료 시제를 맞춰주면서 수동태까지, 수동태는 be 플러스 pp였고 어떻게 되다라는 뜻을 가졌었어요. 맞죠? 이렇게 되는 수동태를 동시에 맞춰줘 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2개가 짬뽕이 되면 형태를 살펴볼게요. 형태 같은 경우에 밑에 쓰겠습니다. 밑에 보면 자, 요 have, has, had의 요 pp 부분이 요 앞에 있는 비동사 부분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연결이 돼서 어떻게 되느냐? 저는 have만 쓰겠습니다. have, has, had가 오고 그 다음에 bean이라고 하는 것이 와요. bean이 뭐냐면 비동사의 pp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의 pp 형태에서 have pp가 온 거고 그 다음에 수동태 맞춰줘야죠.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have, has, had, been pp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뜻도 어떻게 되느냐? 해왔다, 해오는 중이었다, 한 적 있다가 이제 수동태랑 합쳐지니까 되어왔다, 되오는 중이다, 어떻게 된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의미도 바뀌어서 어떻게 되어 왔다, 되어 오는 중이다, 되어 본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문 보면서 같이 봅시다. 예문 보면 Korea has been hit 해서 자 우리 학생들 특징이 뭡니까? been 나오면 덜덜 떨죠. 맞죠? been 또는 being 나오면 뭐라 합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잠깐 정지하죠. 맞죠? 그러다 그냥 뭐 합니까? 대충 해석하죠. 아 맞았다 이러고 넘어가 버리죠. 맞죠? 정말 잘못된 거예요. have been read 해서 자 read의 pp니까 read죠. 맞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요 2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많은 학생들이 당황하는데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보면 자 has pp니까 현재 완료죠. 완료. 그 다음에 be pp니까는 수동태. 그럼 우리 뭐라고 한다? 완료 수동태 합쳐진 거죠. 맞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했죠? 내가 되어 왔다, 되어오는 중이다, 된 적 있다. 그래서 한국은
타격을 받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By the typhoon에서 태풍이나 자연재해에 의해서. 두 번째, his books. 그의 책은 have been read. 원래 read가 읽다인데 책이 읽혀지는 거고 똑같이 have pp에 bpp 해서 완료랑 수동태랑 합쳐진 경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읽혀져 왔다. by kids. 애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형태를 딱 봤을 때 구분을 해서 얘는 얘랑 뭐랑 짝꿍이 되고 얘는 얘랑 뭐랑 짝꿍이 되고 이렇게 일치가 한 개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되는 경우도 분명히 고교 수준에서는 중요하고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가 첫 번째 복합적인 일치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게요. 첫 번째 했던 거랑 양대 산맥이에요. 뭐냐면 똑같이 완료 시제예요.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have, has, had 형태만 쓸게요. have, has, had 플러스 pp였던 요 완료 시제가 진행형 배웠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ing였죠. 뜻은 뭡니까? 하는 중이다. 였죠. 이렇게 쓰이는 요 완료랑 진행형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마찬가지 요 pp를 뭐에다 적용합니까? 요 비동사에다가 적용을 하죠. 그러면 최종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have만 쓰겠습니다. have, has, had에 플러스 뭐가 옵니까? 비동사의 pp는 been. 거기에 뒤에 ing. 요렇게가 전체 형태가 되는 거죠. have, has, had, been, ing. 자, 그럼 뜻도 합쳐져야겠네요. 해왔다, 해오는 중이다, 뭐 한 적 있다가 하는 중이다랑 합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해오는 중이다. 자,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것을 나타내죠. 맞죠?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문장 I had been watching에서 have been watching 나왔고 두 번째 보면 has been decreasing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죠. 맞죠? 마찬가지 been이 나왔으니까 당황하기 쉬운데 내가 얘기하는 건 have been이든 has been이든 had been이 나왔으면 뒤에 ing인지 pp인지를 살펴라. 자, pp다. 아까 얘기했던 완료랑 수동태가 합쳐진 거. ing다. 진행형이랑 합쳐진 거. 그래서 나는 봐오는 중이다. TV를 1시간 동안. 그 다음 그것의 숫자는 감소해오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형태를 잘 보고 선택하시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진행형인데 진행형은 우리 방금 했던 건데 비동사 플러스 ing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자, 요 두 개가 짬뽕이 된다면 어떤 형태가 생기냐 ing를 비동사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최종 형태가 첫 번째 자 be 그 다음에 자 비동사에 ing 붙였으니까 being 그 다음에 남은 pp 붙여주고 이렇게 되면 being pp 진행형 수동태. 그러면 해석도 하는 중이다와 되다가 합치니까 어떻게 되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예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문 보면 is being used에서 use가 원래 사용하다는 뜻인데 be being pp 쓰였으니까 사용되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사용되는 중이다. 마지막에 your room, 너의 방은 is being cleaned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뭐다? clean, 치우다, 깨끗하게 만들다 라는 뜻인데 너의 방은 깨끗해지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맞죠? 요렇게 되는 거. 요까지가 우리가 복합적인 일치예요. 근데 복합적인 일치는 내신 모의고사 할 거 없이 수도 없이 나오고 수도 없이 모르고 수도 없이 해석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동사를 일치시킬 땐 수의 일치도 해야 되고 시제 일치도 해야 되고 태의 일치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만 하지 않아요. 같이 해줘요. 그 같이 해주는 게 첫 번째가 완료 시제랑 수동태예요. 완료 시제는 have, has, had, pp였고 수동태는 bpp였고 요 두 개를 합치면 have, has, had의 been pp였죠. 맞죠? been 뒤에 ing가 오는지 pp가 오는지 보라 했어요. 요거 두 개 보고 합쳐져서
되어 왔다, 되어 오는 중이다, 된 적이 있다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완료랑 진행형이라 합쳐지는 건데 have, has, had, pp의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 요게 합쳐지니까 have, has, had의 빈 ing죠. 맞죠? 그러면 뜻도 되어 오는 게 아니라 해오는 중이다가 되는 거죠. 얘는 수동의 의미가 아니에요. 맞죠? 진행형이니까. 그래서 해오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진행형이랑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ing 비동사 플러스 pp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빙 pp 이렇게 합쳐지고, 뜻도 하는 중이다 되다가 합쳐지니까 되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까지가 우리가 복합적인 일치예요. 근데 하나만 조금 더 얘기할게요. 하나만. 우리가 동명사에 대해서 앞으로 배울 거예요. 동명사에서. 동명사는 ing 형태를 가집니다. ing 형태를. 근데 이게 진행형이랑 합쳐지는 경우도 있다. 또는 수동태랑 합쳐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수동태 동명사랑 합쳐지는 경우에 자, 어떻게 되냐? 빙 pp가 돼요. 자, 이거는 좀 심화해요. 모르시면 넘어가도 돼요. 빙 pp인데 이거는 진행형 수동태랑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다음에 우리 동명사 할 때 다시 한번 봅시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이제 시제랑 뭐 태일치 복합까지 맞춰서 우리 동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은 잡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커리큘럼으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